오늘도 사회부터 연예, 정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오늘 하루를 정말 정리하는 이슈 준비했습니다. 함께해 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. 박정아 전 청와대실 대변인, 그리고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셨던 여상원 변호사,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,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예. 자, 우선 김태촌 얘기부터 잠깐 좀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셨는데 범서방파 폭력 조직원이라는 거죠, 그러니까. 그렇습니다. 김태촌의 부하라는 얘기죠. 예. 근데 옆삼동 빌라에 이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, 일단? 네,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강남 범서방파가 붙어야 됩니다. 아, 강남 네, 김태춘이 이끌던 범서방파에서 이제 강남 범서방파인데요. 이 사람이 사실은 2012년도에 조직원 80여 명과 함께 서울, 경기도 일대를 다니면서 유흥업소, 그 다음에 오락실 이런 데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이 부분인데, 사실은 범단 그 조직 관련해서 조사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. 범단이라는 네, 게 범죄단체 조직, 예. 범죄단체 구성 활동죄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런데 결국은 입건이 돼서 구속될 사람 구속이 되고 불구속된 상태에서 불구속이 되는데, 이 사람이 의정부 지법에 이제 의정부 지청에서 기소를 해서 의정부 지법에 재판이 열립니다. 그런데 첫날부터 출석을 하질 않습니다. 결국은 수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두목은 징역 6년, 핵심 조직원은 징역 3년, 나머지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데 이 사람만 출석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미제로 남긴 상태에서 이제 수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도주를 했는데 지난 20일 밤 11시경에 강남구 역삼동 도곡지구대 112가 들어옵니다. 자매끼리 싸우는데 굉장히 싸움 정도가 심하다. 이렇게 해서 도곡지구대 직원 2명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자매 얘기를 듣고 조회를 하고 있는데 그 남성이 있습니다. 36세 된 남성의 신원조회를 하니까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수배된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수갑을 그러니까 채우려고 모르고 간 거죠. 그렇습니다.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싱크대에 있는 위에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 떡과 물을 먹는 척 하더니 갑자기 식도와 가도 2개를 들고 이때부터 강력한 저항을 하면서 못 끌려가겠다. 이렇게 돼서 자해를 하려고 하는 걸 결국 지구대 직원과 강력팀이 출동을 해서 총을 쏴서 현장에서 제압을 해서 체포한 그런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.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그 자매가 싸우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잡히지 않았을 거네요. 그죠? 그렇습니다. 그 당시는 그런 상태였죠. 그 얼마나 또 크게 싸우셨길래 이 경찰까지 출동을 했나요? 저희들 재판할 때 이제 불출석하면 이제 뭐 한두 번 더 소환해 보다가 안 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.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저희들 그때 이야기가 거의 경찰관들이 검사 이야기는 잘 듣는데 판사 이야기는 안 듣는다 그러면서 데려오지를 않아요. 잡아오지를. 그래서 결국 공시송달 재판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. 이거는 진짜 말씀대로 자매 싸움 때문에 잡혔는데.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. 범죄단체 조직이면 구속 재판되는 게 아니라 불구속했나 모양이지. 그 범죄단체에 수괴가 있고 그다음 중간 보스 이렇게 층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아마 여기는 제일 낮은 층이었던 것 같아요.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불구속도 하는데, 근데 사실은 직접 그 현장에 행동에 나간 사람들은 그 구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, 그리고 제 생각에 지금 이 근거 과정에서 이 경찰관들이 경고도 많이 하고 했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뭐 자해를 하려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만일에 이런 조직 폭력배 아닙니까? 이 사람들이 갑자기 칼로 경찰관을 해야 한다거나 이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런 경고를 하는 건 좋은데 상대방이 누구냐를 갖다가 가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. 보통 왜 그냥 청년이 그냥 어떤 우발적으로 한 거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경고하는 건 좋은데, 조직 폭력배라면 경찰관들 생명 이런 게라든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나. 우리 박 팀장님이 또 조폭 수사도 해보셨으니까. 그 50분간 대치를 했었는데요. 그 집안에 있는 그 식탁처럼 된 이 밥상입니다. 이걸 들고서 이제 결국 테이저건을 쏘겠다 이렇게 되니까, 내가 예전에 테이저건 맞아봤는데 별거 아니더만, 손에 약간 통증만 있지만 손을 움직일 수 있어, 이런 형태로 거센 저항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결국은 이 흉기를
경동맥이 되면서 자해할 것처럼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위험한 건요. 왜 가슴 쪽에 총알이 들어가게 쏘게 됐냐면 경동맥은 약간의 상처만 생겨도 사람이 금방 사망을 하게 됩니다. 이 경동맥 손상이 되면 거의 병원에 가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, 현장에서.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공포탄 쏘지 않고 바로 돌려서 실린더를 돌려서 실탄을 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예. 결국은 체포를 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과잉 진압 때문에 사실은 뭐 사회 문제가 그렇죠. 되고 인종 갈등도 생기긴 하는데 그 우리나라도 제복을 입은 그 이 공직자들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철저하게 좀 보호해주고 보장해주고 인정해주고 맞습니다.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저게 그냥 놔뒀다가 뭐 가족끼리니까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본인도 자해하고 아니면 주변에 있던 가족들을 또 오히려 인질 삼아서 또 저항했을 수도 있으니까. 지금 박정아 대변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현장에 아기들도 있었다고. 네, 그 현장에 이제 출동 당시에는 현장에 부인과 예.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강력팀 지구대에서 이제 출동을 한 상태에서 강력팀도 이제 왔군요. 강력 2팀이 출동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부인과 아이들은 분리를 시킨 상태에서 네, 그래서 발사를 하고 제압 체포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저게 됐는데 나중엔 그러겠네요. 나 총도 맞아봤는데 손 움직일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나중에? 테이저건 맞았는데 별거 아니더라. 근데 총 맞았어도 별거 아니더라. 일주일 후에 지금 현재 그 병원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. 예. 일주일 후에 의정부 지법으로 신병을 인계를 할 예정이라고 지금 취재가 됐습니다.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람이 수배됐던 이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. 당연하죠. 예. 그리고 당연하고 이런 경우에는 예. 지금 같은 정도의 아마 동료라 그래야 되나요? 조직원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판사들이 이런 경우에는 거의 실형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이분이 더군다나 이 사람이 주목받는 게 김태촌의 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범서방파 김태촌 하면 우리나라 3대 패밀리 중에 한 명이었죠. 그러니까 오비 이동재, 조양은 양은이파, 그다음에 김태촌 범서방파인데 김태촌 씨 같은 경우는 2013년 1월에 이제 그 사망을 했죠. 근데 그때 당시 사망했을 때 그 송파에 있는 모 그 종합병원에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유명인들이 조화도 보내고 다녀갔다 그래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그런 장례식이 있었죠. 예. 그러니까 김태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조폭계보에서는 굉장히 이 최고의 최고봉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. 그렇습니다. 그 이제 사실은 3대 패밀리 중에 오비 이동재 씨는 조양은 씨 그 조직원들 때문에 89년도에 습격을 받아서 그다음에 중상을 입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에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요. 사실은 양대 산맥이었죠. 그 범서방파, 그 조양은 김태촌, 그리고 75년도에 명동 그 신상삭파를 이제 제거를 하면서 조양은 그 세력이 부상을 했었는데 그때 그 대항마로 바로 그 서방파, 그 당시 광주에 있는 서방파의 김태촌을 불러 올려드리면서 이제 결국 양대 산맥을 이룬 그런 어떤 패밀리가 이루어진 그런 상태였죠. 예. 어쨌든 이 조직 폭력에 관한 문제는 좀 여러 가지로 살벌하네요.